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벌써 2020년도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1년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에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었는데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 중에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목표가 뭐니? 이렇게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8명이 다이어트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는 이야기, 저는 그것을 심리적 에너지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가지고 온 언어로 심리적 에너지가 뭐냐,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심리적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에너지라고 하면 뭐죠? 어떤 체력을 기르거나 어떤 심폐지구력이 있거나 근력이 있거나 이것들을 이제 외적인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 에너지, 내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좀 사용하는데요. 의지력이 부족해서 폭식을 하고 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헬스를 12개월 등록해 놓고 샤워만 하러 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헬스를 하러 간다, 이런 것들이 뭔가 너 의지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의지력이 부족해서만일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없어서일까요? 제가 지금 들어드리는 하나의 사례를 보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요리사예요. 요리사고 6일을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근무하고요. 하루를 쉬어요. 그 6일 근무 중에 하루에 12시간을 일합니다. 9시에 출근하면 9시에 퇴근하는 것이죠. 이분의 가장 큰 1년의 목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0kg를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9시부터 시작해서 일과를 9시에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10시쯤 되겠죠. 준비해서 나가면 11시. 그러면 벌써 헬스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야밤에 해야 하는 거예요. 밤늦게. 그래서 이분의 패턴을 조금 제가 살펴봤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12시간 동안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갈무리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쉬는 날 무엇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쉬는 날 어떻게 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쉬는 날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북한산을 올라가거나 혹은 남산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12시간 동안 일하면 하루 쉬는 날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쉬는 날 어떻게 남산을 올라가고 북한산을 올라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남산이나 북한산에 올라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기분도 좋고요, 운동도 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북한산을 오르고 남산을 올라가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등산을 하니까 도움이 돼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몸무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한테 쉬는 날은 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무의식적 동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쉬지 못하고 나가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
무언가 땀을 흘리고 나의 심장을 쿵쾅쿵쾅거리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도 쉬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리적 에너지라는 것은요, 쉴 때 쉬어줘야 해요. 그리고 그 쉬어줬던 에너지를 잘 갈무리해서 다이어트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날 내가 출근할 때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에 쓰고 일에 쓰지 않고 휴식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남산을 가거나 북한산을 갔다라는 건 다음날 나의 에너지를 50%밖에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끝났을 때 헬스를 그리고 내가 식이 조절을 할 에너지가 당연히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른 저와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뒤에 그냥 벽지였었고 그냥 카메라에 일반 마이크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촬영을 아이폰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 그냥 그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 기능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영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소리가 정말 안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제가 만들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하는 방법들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장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 20만원대 갈수록 되게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를 쓰면 얼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다 초기에 투자를 해서 영상을 찍어야 하나? 그리고 크리에이터 되는 방법들을 찾아봤더니 편집을 잘하는 방법,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 그리고 뒤에 배경을 꾸미는 방법, 말을 하는 방법,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들이 정말 그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커리큘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지만 저는요, 기본적인 편집과 기본적인 자막 삽입과 인코딩 이 정도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로서 많은 곳에 상담을 나가기도 하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러 외부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써야 할 이 에너지들을 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는 말은 편집을 너무 고퀄리티로 하거나 장비를 투자를 많이 하거나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한 개도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고 내년에 해야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내년에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할 때 유튜브에 얼만큼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내가 상담하는 데 내담자에게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기업의 강의를 나가면 내가 얼마만큼의 나의 내면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심리적 에너지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있다면 저는 유튜브에 이 정도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담자에게 5 정도의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상담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이것들을 같이 해야 한다면 5의 에너지를 내담자한테 쏟고 2나 3의 에너지를 유튜브를 편집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에서 8 정도를 사용했고 2 정도나 3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저는 이것을 제 여가생활 혹은 제가 1년 계획 중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에 사용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9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한테 1을 사용해요. 그럼 제가 내담자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지쳐 있겠죠.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한 귀를 흘려버릴 것이고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10이라는 에너지를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과연 헬스장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다이어트식을 먹고 싶어 할까요? 의지력의 부족은 이렇게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에너지를 1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하루에 일하는 곳에다가 심리적 에너지를 얼마큼 쓸 것인가, 그리고 휴식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휴식을 하는데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자는 건데요. 자거나 혹은 외부에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카페에 나와서 그 여가를 즐기는 거, 여유를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것도 충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12시간을 일하고 6일을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날을 조금 쉬어줘서 재충전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좋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북한산을 올라가서 심리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MMPI-2라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요, 여기서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혹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MMPI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에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나의 여성성이나 남성성 이런 것도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내면 에너지와 외적인 에너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에너지를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에너지를 충전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인지 충전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범주로 심리적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에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쓰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휴식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다이어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에너지를 얼만큼 쓸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을 시켜보면 내가 다이어트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우리가 저를 예로 든다면 내담자에게 5라는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럼 도대체 5라는 에너지는 얼마만큼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지?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내가 그렇게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절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야겠어요. 이러한 지점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신이 얼만큼의 오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정말 조금 한 10분만 생각해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쪼개서 다이어트에 딱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방법,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유튜브 만든 것처럼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다이어트에 2에서 3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요 10이라는 에너지를 회사에다가 이미 다 써버리고 꾸역꾸역 쥐어 짜내서 11, 11을 만들어내서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의지는 누군가가 꾸역꾸역 짜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너무 피곤해지고 자신을 너무 많이 몰아붙이는 경향이 될 수 있으니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심리적 에너지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아직 3월 중순이니까 제가 12월 달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